실제로 자연스러우면서도 예쁜 모습을 볼 때는 그런 황금비에 딱 들어맞는 숫자보다는 비율이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을 때 개성이 있으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목조목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라고 하면 퍼스널 컬러가 있는데요. 저는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 퍼스널 실루엣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슴 확대 수술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복잡한 수술입니다. 단순히 가슴을 크게 하는 수술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크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어떤 인공 유방 보형물을 사용할지부터 어떤 절개선, 어느 위치에 보형물을 넣는 것까지 결정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간 여러 영상을 통해서 절개 부위와 관련된 부분들, 보형물이 들어가는 층,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보형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상담을 하러 오시게 되면 그것 이외에도 살펴보고 상의 드리는 내용이 많습니다. 우선은 가슴 확대 수술을 하는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몸의 실루엣을 좋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마다 키, 몸무게, 골반의 크기, 어깨의 크기라든지 흉곽의 모양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사진들은 확대된 사진이기 때문에 비율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키가 많이 크지 않으신 분께서 너무 큰 보형물을 사용하게 되거나 너무 옆으로 퍼지는 형태로 가슴 확대 수술을 해드리게 되면 셀카 사진에서는 예쁘게 보일 수 있지만 전반적인 비율로 보았을 때는 풍만한 느낌이 들기보다는 좀 뚱뚱한 느낌이 드시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키가 아주 크신 분의 경우에는 적당한 사이즈로 수술을 한다면 실제로 넓은 어깨와 높은 키, 긴 허리의 길이 때문에 비율적으로 보았을 때는 생각보다 큰 보형물이 들어가야지만 예쁜 가슴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실제로 고민하실 때 참고하는 사진의 경우에는 신체의 전체적인 길이를 다 보게 되기보다는 가슴 부분만 확대된 사진을 생각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키, 어깨, 골반의 비율에 대해서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황금률이라고 해서 비율적으로 아름다워 보이게 하는 황금비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자연스러우면서도 예쁜 모습을 볼 때는 그런 황금비에 딱 들어맞는 숫자보다는 비율이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을 때 개성이 있으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슴 확대 수술을 상담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너무 큰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큰 보형물을 사용했을 때는 욕심을 내서 크게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비율이 맞지 않는 부분, 큰 보형물을 넣기 위해서 넓은 공간을 방리하느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 밑빠짐, 옆빠짐, 신경 손상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비롯될 수도 있고 비율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 과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무리하게 큰 사이즈를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어느 정도 크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전체적인 신체의 비율이 다른 분들보다 큰 경우에는 거기에 비례해서 맞춰서 큰 보형물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키가 크시거나 어깨의 너비가 직각으로 넓어 보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볼륨감 있는 형태로 가슴 확대 수술을 해야 크기와 보이는 비율이 적당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가슴 확대 수술을 하게 되면 허리의 라인이 좀 더 잘록하게 보이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골반의 비율과 가슴 수술 후에 가슴 폭에 대한 너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가슴의 형태가 유두의 방향이 정면을 보고 있는 경우라면 보형물의 위치를 가쪽으로까지 위치를 시켜서 빈약해 보이는 볼륨을 어느 정도 채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면으로만 가슴이 확대가 되어서 커지게 되면 볼륨감은 충분히 괜찮지만 전반적인 비율로 보았을 때는 허리가 가늘어 보이는 효과가 생기거나 실루엣이 좋아지는 효과를 보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흉곽의 너비가 넓고 새가슴을 가지고 계시거나 가슴 쪽이 위쪽이 높으신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옆으로 더 보형물이 들어가서 옆가슴이 퍼지게 되면 훨씬 더 몸이 너무 뚱뚱해 보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좌우로 가슴이 벌어져 보이지 않기 위해서 보형물의 사이즈를 선택하고 보형물을 위치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율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고려되는 것은 유두의 위치인데요. 유두까지 전부 다 노출되는 상황이 많지 않고 유두의 위치가 너무 안쪽에 있거나 아래쪽 또는 너무 가쪽에 있을 때 그 위치에 맞춰서 보형물의 크기와 보형물의 위치를 정하게 되면 옷을 입었을 때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두의 위치와 가슴의 높이, 폭 같은 것을 고려했을 때 비율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수술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유두의 좌우 비대칭을 완벽하게 교정하기 위해서는 피부 절제를 피할 수가 없는데, 피부 절제를 하게 되면 생기는 흉터가 유두 위치가 노출됐을 때 유두의 비대칭보다는 흉터가 더 많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유두의 위치에 대한 부분은 가장 후순위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고려해야 될 위치는 유두의 높이인데요. 가지고 있는 유두 유륜 복합체의 위치가 허리의 기준으로 조금 더 위쪽에서 시작하게 되면 가슴 보형물을 너무 크게 넣었을 때 윗가슴의 볼륨감이 너무 과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측정하는 기준값은 가슴 방의 폭입니다. 만약에 유두의 위치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경우에는 가슴방의 폭을 기준으로 보형물의 위치와 크기를 정하게 되면 가슴의 위치가 너무 위쪽에 존재하거나 아래쪽에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형물의 크기와 디자인에 대해서도 비율에 맞는 형태로 사이즈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체형에 따라서 정확한 답이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가슴의 크기,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추구미에 맞춰서 가슴 확대 수술을 추천해 드리는 것인데요.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 보형물의 회사도 중요하고 디자인 그리고 크기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체형, 어깨 너비, 골반의 크기, 키, 몸무게, 전반적인 흉곽의 모양을 고려해서 적합한 사이즈를 복합적으로 골라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유튜브 댓글창에 본인의 키와 몸무게, 가슴방 사이즈를 적어주셔서 어느 정도 사이즈의 보형물이 좋을지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요. 대략적인 사이즈는 제가 수치만으로도 알려드릴 수 있지만 정말로 몸에 딱 맞는, 비율이 잘 맞고 퍼스널 실루엣에 잘 맞을 수 있는 가슴 확대 수술을 위해서는 실제로 병원에 오셔서 3D 촬영 그리고 의학 사진을 같이 보고 원하시는 추구미에 걸맞는 보형물 사이즈를 시착해보고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수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가슴 확대 수술 후에 잘 어울리는 퍼스널 실루엣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퍼스널 실루엣을 예쁘게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직접 상담을 오시진 않으셨지만 알려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했을 때 최대한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목조목TV 조종목이었습니다.